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권, 선생님과 함께하는 2권이 어느덧 슬슬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려고 해요. 오늘 만날 지문은 36번째 지문이고요. 영역은 인문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휴리스틱. 들어본 친구도 있나요? 선생님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재로 처음 봤어요. 휴리스틱. 아, 이런 거였구나. 근데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맞아. 나 그런데? 아, 그런 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였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읽고 나니까 살면서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휴리스틱 먼저 보죠.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 일일이 따져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그러려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어 무의식적으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대강 짐작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를 뭐라 한다?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휴리스틱의 개념입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빨리 판단 내리려고. 왜냐면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살면서. 자, 이러한 휴리스틱에는 대표성 휴리스틱,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감정 휴리스틱 등이 있다. 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는 이제 이어질 내용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힐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나올까요? 대표성 휴리스틱부터 나오겠죠? 봅시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어떤 대상이 특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판단할 때, 이 대상이 이 집단에 속해 안 속할, 이걸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대상이 특정 집단의 대표적인 특징과 얼마나 닮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걸 말해요. 좀 어렵죠? 대표성 휴리스틱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개념 정의만으로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예시를 사용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보자. 우리는 키 198cm인 사람이 키 165cm인 사람보다 농구 선수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한다. 그래서 흔히 키 큰 사람 보면 야, 너 농구해라. 내지는 너 농구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키 작은 사람한테는 안 물어본단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다는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대표성 휴리스틱이에요.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농구 선수가 갖춰야 될 여러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 그러니까 그걸 대표하는 한 가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럴 거다. 저 사람 키 커? 농구 선수인가? 내지는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있을 때 이 중에 하나는 농구 선수래. 그러면 당연히 키 큰 애가 농구 선수일 거야.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자, 이 판단 항상 옳을까요? 아닐 수 있겠죠. 빠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키가 168cm라도 농구 선수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요. 키가 198cm라도 농구 선수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인 거죠. 자, 한편 사람들은 최근에 자신이 경험한 사례, 생생하고 친근한 사례, 충격적이거나 극적인 사례들을 더 쉽게 떠올린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렇게 회상하기 용이하다는 건 뭐냐? 즉, 떠올리기 쉬운 것. 여러분, 즉이라는 말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 나온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 뒤에 이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경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상하기 용이하다는 건 떠올리기 쉬운 거다.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의 발생 정도를 판단하는 것을 회상용이성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역시 회상용이성 휴리스틱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작년 겨울 독감에 걸린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물어보면, 야, 작년에 독감 환자가 많았나?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일단 자기 주변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떠올려서 추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년? 가만 있자. 맞아.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 다 걸렸어. 되게 많이 걸렸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이야. 내가 떠올리기 쉬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내려버린 거죠. 근데 우리 가족이 많이 걸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당연히 없겠죠. 또 어떤 사례가 있냐. 비행기 사고 장면을 담은 충격적인 뉴스 보도 영상을 접하게 되면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 사고 발생 확률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감정 휴리스틱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판단할 때 자신의 경험에 따라 이미 머릿속에 만들어진 감정을 바탕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 자, 역시 이게 이제 감정 휴리스틱의 개념인데, 자, 예로 사람들은 보통 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려워하고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따뜻함이나 보살핌을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이런 감정적 판단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게 바로 감정 휴리스틱이라는 겁니다. 그걸 딱 들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 촉발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정리하는 문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보통 뭐 이처럼 또는 뭐 지금까지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글을 끝마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휴리스틱은 종종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기도 해요. 지금까지 봤던 세 가지 이런 휴리스틱이 다 각각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을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대안 중 순식간에 몇 가지 혹은 단 한 가지만을 남겨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극한 환경에 처했는데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갈 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돼.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그 상황의 모든 면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럴 때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감정이 촉발되는 것,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휴리스틱의 장점과 단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다. 장점은 어쨌든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빠른 판단 쉽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요. 아, 그랬구나. 그런 거였구나. 자, 글의 특징입니다. 휴리스틱을 대표성 휴리스틱,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감정 휴리스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요. 문단별로 종류별 휴리스틱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휴리스틱의 장점과 단점 모두 살피고 있습니다. 글의 구조 보시면 맨 첫 번째 문단에서 휴리스틱의 개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대강 짐작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단들에서 각각 휴리스틱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 문단을 나누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모두 휴리스틱의 종류예요. 그러면 종류 세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단들의 관계가 얘네들은 서로 대등해요.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서로 대등하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정리입니다. 휴리스틱의 의의.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답을 빠르게 찾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 글은 휴리스틱의 개념과 종류별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가죠. 이 글을 쓰기 전 글쓴이가 글쓰기 계획을 세웠다고 할 때 내용으로 알맞은 것. 글쓰기 계획에 따라서 글을 썼을 거예요. 때문에 1, 2, 3, 4, 5번 가운데서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걸 찾으면 됩니다. 답은 몇 번? 2번이죠. 설명할 대상. 뭐죠? 휴리스틱의 종류를 분류하여 세 가지로 분류했죠.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자.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2번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글의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죠. 예시를 활용한 건 맞지만 주장 강조는 아니고요. 전문가의 말 이용해서 신뢰성을 높인 거 없고요. 핵심어의 뜻을 밝히고 사회적 평가를 제시하자 아니고요. 설명 대상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제시한다 아닙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기억의 사례와 그에 대한 비판으로 알맞은 거. 자, 기억의 사례는 바로 대표성 휴리스틱이에요. 특정 집단의 대표적 특징과 얼마나 닮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 해서 키가 198인 사람은 165인 사람보다 농구선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이런 거죠. 자, 그런 대표성 휴리스틱의 사례와 그게 잘못됐다라고 비판한 것이 나와 있는 걸 찾으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 생각 많이 해야 돼. 자, 1번 봐봐. 근육질 몸매를 지닌 사람은 건강하다 라는 판단 어때요? 대표성 휴리스틱 맞아요? 그쵸? 근육질 몸매라는 하나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특징을 대표한다. 그래서 근육질 사람이야? 그럼 건강하겠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근육질이라고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로 병원을 매번 갑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 대표성 휴리스틱 맞아요. 자, 이제 이에 대해서 비판이 나왔는지 봐봐. 개인의 특징을 특정 집단의 특징과 연결지어 판단한 것으로 객관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네요.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 볼까요? 똑같은 가격의 자판기 커피인데 일반 커피보다 고급 커피라고 써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은 고급이라는 말이 주는 긍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죠? 아무래도 일반과 고급이다. 근데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뭔가 고급을 고르게 되잖아. 고급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대접받는 느낌이 드니까 감정이 유발돼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정 휴리스틱인 거죠. 3번. 난민 수용을 반대함으로 당신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라는 주장은 문제를 선과 악 두 가지로만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쵸? 그러나 이건 휴리스틱과 관계가 없죠.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식중독이 그렇지 않은 천식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판단이죠. 이건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리는 판단이다. 그렇죠. 왜냐면 자주 언급된다고 해서 꼭 더 무서운 질병이야? 그건 아니잖아. 근데 자주 언급되다 보니까 이게 회상하기가 쉬운 거예요. 식중독과 천식 중에 뭐가 더 무섭냐고? 식중독. 왜냐면 식중독이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봤으니까. 이게 바로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이죠. 신은 분명히 있어. 신이 없다고 증명한 사람이 아직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음을 근거로 들고 있으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치? 아니, 없다고 증명한 사람이 없으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인데 이건 역시 대표성 휴리스틱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지 못하고 답은 1번이 되죠. 자, 비판의 형광펜 보입니까, 여러분? 수능 연결 가봐야 됩니다. 자, 비판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말해요. 비판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오류나 허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해봐라고 했는데 그냥 무조건 나빠요. 이렇게 비판하는 건 옳은 비판이 아니야. 왜 옳지 않은지 정확한 오류나 허점을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오류나 허점을 잘 지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는 어떤 대상이나 의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출제돼요. 그럼 제시된 내용에서 오류나 허점을 찾아낸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문제 볼까요? 자, 이 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분석한 내용. 이 문제가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볼까요? 땡땡대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실험 대상자들, 남녀 각각 10명이에요. 실험 대상자들에게 남녀의 이름이 적힌 두 가지 명단을 읽어줬는데요. 첫 번째 명단은 유명한 남성 19명, 유명하지 않은 여성 20명이고요. 두 번째 명단은 유명한 여성 19명, 유명하지 않은 남성 20명입니다. 이렇게 명단을 쭉 읽은 거예요. 유명한 남성 이름 하나, 둘, 셋, 넷. 유명하지 않은 여성 이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불러준 거야. 읽어주고 나서 집단의 크기를 평가하게 하자 실험 대상자들은 명단 1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명단 2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다고 답했대. 잘못된 답이죠. 유명한 남성 19명이고 유명하지 않은 여성은 20명이었기 때문에 명단 1에서는 여성이 더 많아요. 그죠? 그리고 명단 2에서는 유명한 여성이 19명이고 유명하지 않은 남성이 20명이기 때문에 남성이 더 많아요. 근데 여성이 많대요.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유명한 사람들을 기억하기가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명수는 사실 차이가 많다면 유명한 사람 1명 불러주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 20명 불렀다면 그건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1명 차이밖에 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명한 쪽으로 기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 1을 불렀을 때는 남성이 더 많다고 한 거고 명단 2를 불렀을 때는 여성이 더 많다고 한 거죠. 그게 그냥 기억하기가 좋으니까. 1번처럼 분석한 것이 알맞은 분석이 되겠죠. 자, 2번은 사람들은 자신과 성별이 같은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대상자는 남녀 각각 10명이었습니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왜 각각 유명한 남성을 그리고 유명한 여성을 더 많다고 골랐을까? 실제로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유명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대답했겠구나 라고 분석한 것이 알맞은 분석인 거죠. 재밌는 문제였죠? 자, 이어지는 문제 봅시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서 기호를 씁니다. 감정 휴리스틱은 판단을 내리는 시간을 지연시키나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휴리스틱이 판단을 빨리 내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물론 항상 합리적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지만 빨리 내려요. 그래서 지연시키는 건 아니고 오히려 단축시키죠. 지연은 이제 시간이 늘어나게 하는 거고 시간을 짧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단축시킵니다. 휴리스틱은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래요. 빠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향. 그치? 휴리스틱은 사실 뭐 그 논리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논리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네요. 대표성 휴리스틱은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보다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 유리하다. 그러니까 대표성 휴리스틱이든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이든 빠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이 글에서 대표성 휴리스틱이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보다 신속하다? 신속한 결정을 내린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면 답은 가와 라가 됩니다. 자, 이제 한 줄 요약해 볼까요? 휴리스틱이란 빠른 결정을 위해 무의식적으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대강 짐작하여 판단을 하는 것으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성 휴리스틱, 두 번째는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세 번째는 감정 휴리스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어휘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의 어휘력을 쑥쑥 키워보는 시간.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시면 돼요. 우리는 모든 일을 그의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 내리는 것, 그가 판정 내리는 것에 맡겼다는 뜻입니다. 바로 판단. 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돌이켜서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예전 일을 떠올리는 것, 회상이죠. 김홍도는 우리나라의 어떤 분야나 집단에서 무엇을 대표할 만큼 전형적이거나 특징적인 또는 그런 것,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풍속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즉 대표적인 풍속화가이다. 아저씨는 길을 틀리거나 그릇되게 들었네요. 길을 잘못 든 거죠. 약속 시간을 늦어버렸다. 자, 이어서 어휘력 좀 더 키워봅시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완성하면 돼요.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섣부른 판정이었어요. 자,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학자는 자신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곳은 접근하기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쉬워서. 접근하기 용이해서 라고 합니다. 자, 밤늦은 시간에는 택시를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진우는 이번 시험에 합격할, 앞으로 실현 혹은 성장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눈이 오면 좋을 텐데 말이죠.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혹시 판단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휴리스틱이 작용한 게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이 권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오겠습니다.